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 엄청 더웠는데, 그죠? 아이고,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뭐, 선생님도 아직도 좀 몇 분 안 들어오셨는데, 어,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 들어올 때까지 제가 지난번 세 번의 수업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세 번의 수업을 통해서 ESG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SG는 원래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은 재무제표, 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기업이 우량하다, 우량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그 개념이 바뀌게 된 거죠.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다 반영을 해야만 기업이 고잉 컨선할 수 있다. 지속 가능 경영이 된다. 고잉 컨선할 수 있다. 이 기업 경영에서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지속 가능 경영을 하게 하는 그 세 가지 중요한 챕터가 뭐냐 하면은 바로 환경, 그리고 사회적 책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버넌스, 지배 구조 이 세 가지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ESG는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고 우리는 그 세 가지 가운데 이제 지배 구조는 뭐 우리하고 큰 관계가 없고 제일 관계가 많은 것이 환경이라 그랬죠. 환경, 기후 변화. 지금 너무너무 덥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더운 거는 바로 열돔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기 위에 뜨거운 수증기가 뜨거운 공기가 마치 저희 그 땅을 솜이불처럼 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 상공에는 두 겹의 솜이불이 있다 하니 이건 너무너무 더운 거죠. 그런데 한반도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유럽은요 47도, 48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50년, 2050년에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30년이나 20년이나 앞당겨진 거죠. 그 더위가.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더위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환경, 기후 변화, 환경, 그래서 또 이제 탄소 절감 이런 문제들이 바로 우리의 주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어들도 알아야 되고, 용어들도 새로운 용어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ESG 기업들의 ESG 노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ESG와 인공지능, 스타트업 이런 것들을 사례 중심으로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ESG 수업 네 번째 ESG 문제 해결.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ESG 문제 해결을 하겠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수많은 스타트업들,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었잖아요. 그 ESG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자, 우리도 ESG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뭘 가지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 이제 사실은 오늘 수업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사실 이 전체 우리 프로그램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ESG 문제 해결을 해보자. 근데 여러분, 창업 수업이라 하니까 학교에 가서 이제 창업 수업 한번 해봐요. 이랬더니, 아, 그 창업 수업 뭐 저기 해주는 데 많아요. 공짜로 해주는 데 많아요. 창업 수업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몇 년 전에 그런 회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창업 수업을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강사 선생님들이 그 회사에서 준 파워포인트를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이제 그대로 수업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 거기서 뭐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 포스터 보여주고 이렇게 끝나는데, 창업에 대해 창업 수업을 진행을 하려면은, 그 창업 수업의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그 문제 해결 수업, 창업 수업. 창업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의 다른 말이 창업.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수업의 기본적인 이론, 문제 해결 수업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론을 오늘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디자인 띵킹이에요. 디자인 띵킹. 디자인 띵킹 들어보셨죠? 박윤전 선생님 디자인 띵킹 들어보셨죠? 수업을 들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없어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예, 그러면은 어쨌든 디자인 띵킹은 이 문제 해결 수업, 창업 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방법론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디자인 띵킹 수업 저랑 같이 오늘 근데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디자인 띵킹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제가 수업에 제일 먼저 창업 수업 하면은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다 모여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K-스타트업이에요. 사이트 이름이 K-스타트업. 여러분들, K-스타트업 회원 가입을 하세요. 지금 안 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K-스타트업에 회원 가입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메일로 스타트업의 모든 지원 정책이 이메일로 날아와요. 응?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메일로 날아오기 때문에 여기 K-스타트업에 회원 가입을 하시라. K-스타트업은 여기 보시면은 뭐 사업 신청도 하고요. 각종 사업이 있어요. 정부에서 돈을 뭐 1억까지 몇 억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 신청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도 있고 또 법인 설립 뭐 굉장히 많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회원 가입을 하세요. 자, 그리고 창업 교육. 그러면은 창업 교육 시장. 창업 교육. 아니, 창업 교육 시장이 있어? 창업 교육 시장이 굉장히 커요. 창업 교육 시장이 1조 이상으로 추정된대요. 1조 이상으로. 그래서 창업 교육 시장의 대상이 청소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있고 또 성인이 있어요. 초기 창업자, AB 창업자, 재기 창업자, 성인들이 있고 물론 성인 창업 시장이 제일 크긴 하지만 청소년 창업 시장도 제 생각에 몇백억 이상 될 것 같아요. 이 교육 시장 몇백억 이상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왜 창업 교육을 시킬까요? 왕정미 선생님,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왜 창업 교육을 할까요? 여기 나와 있듯이 기업가 정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미리 이제 이런 도전 정신하고 여러 가지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대답을 엄청 잘하셨어요. 정답을 하셨는데 창업 교육을 하는 게 공부 때려치우고 창업하라 애들한테 그게 아니에요. 이 창업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 기술들도 배우게 되고요. 익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업가 정신 교육, 기업가 정신 이래서 또 도전 정신, 그리고 또 우리가 창업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다른 사람하고 소통, 협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키우는 교육이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이 창업 교육을 장려하는 거예요. 창업 교육 배워가지고 빨리 창업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업 교육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청소년 창업 교육,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 교육의 목표는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적 사고를 함양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배양시키고 또 인공지능을 잘 쓰는 그런 실무적인 능력도 이걸 뭐라 그러죠? 디지털 리터러시라 그러죠.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팀워크 이게 되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하고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창업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청소년 뮤지컬, 청소년 뮤지컬 이게 되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재단이라는 곳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창업 체험 교육 플랫폼 YEEP가 그 창업 경진대회를 운영하는 그 사이트예요. 창업경진대회는 바로 이 플랫폼에서 모든 게 진행이 돼요. 마지막에 대회하는 날 제외하고. 그리고 JA 코리아라는 곳에서 민간단체지만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과 협력을 해서 다양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 창업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다. 한번 볼까요? 네, 청소년 비주쿨. 청소년 비주쿨은 제가 볼게요. 2025년 올해 지원 예산은 60억 안 되고 60억 정도네요. 이거를 60억을 전국에 424개 학교에 나눠줘요. 60억을. 신청한 학교에 나눠줘요. 근데 학교에서 이거 잘 신청 안 해요. 그래서 학교 찾아가서
선생님, 이거 내가 다 신청해드릴게요. 이거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아시는 선생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돈 타서 제가 뭐 많이 가져갔어요. 학교 조금 주고. 예,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청소년 뮤지컬. 예, 이거 학교가 할 수 있어요. 학교. 초중고, 특수학교, 뭐, 영재학교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프로그램이죠. 창업 프로그램 중에 제일 큰 프로그램이고 여기 대회에 나가서 최종 그 본선 있잖아요. 본선에 나가서 뭐 우수상 이상 받으면은 대학교는 그냥 가요. 어, 예. 좋은 대학을 그냥 가요. 대학교를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아주 좋은 대학을 그냥 가요. 여러분 내신 9등급이 뭔지 아세요? 응? 내신 9등급. 내신 9등급 꼴찌야 꼴찌. 내신 9등급 꼴찌인데 꼴찌가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은 꼴찌가 카이스트 간 사례가 있어요. 카이스트. 예. 그래서 그 수시 전형이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2024년 여기 요 친구들 있잖아요. 요 친구들은 제가 작년에 지도해서 우수상 받은 애들이에요. 대한민국 창업 경진대회 가서 여기 플랜카드 걸어놨잖아요. 2024 대한민국 청소년 차동중학교 이놈들 제가 지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가 진행이 되는 플랫폼이에요. 여기도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그 이제 좋은 자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회원 가입하셔서 하시면 좋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 경진대회 지도 같은 걸 맡으면은 아니면은 창업 경진대회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청에서 이게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 동아리가 구성이 되면은 교육청에서 멘토가 막 자자자자 붙어요. 전문적인 멘토가 붙어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서 해줘요. 사실은 해야 될 일은 용기를 내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한번 동아리를 구성해서 한번 여기 도전해보자. 지금은 벌써 굉장히 늦었고 3, 4월에 신청을 받아요. 지금은 이제 예선이 다 끝났겠네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JA 코리아. 요거는 해외에 있는 국제적인 비영리 재단이거든요. 이게 뭐더라? 뭐 주니어 뭐 뭔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JA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 지부에서 하는데 이 회사는 그 대기업들하고 굉장히 이런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꼭지가 창업. 요거 보세요. 요거는 삼성하고 한 거죠, 왼편에. 창업 놀이터 페스티벌. 2022년 포스터를 제가 가져왔는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랑. 네? JA 코리아하고 삼성 창업 놀이터 페스티벌. 창업 놀이터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타벅스랑 같이 하는 창업 프로그램이죠. 스타벅스랑. 예, 그래서 이런 민간 기업들도 창업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글로벌 청소년 ESG 창업대회. 아, 이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제가 이거 한 내년쯤에는 이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는 못했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사단법인을 만들고 내년에 이제 글로벌 청소년 ESG 창업대회. 어떤 분은 아니 왜 사장님 왜 ESG에 한정을 두죠? 그냥 창업대회 하면 안 됩니까? 이랬는데 ESG라 하면 다 걸려요. ESG에 안 걸리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ESG를 하면 좋으냐 하면은 ESG가 우리 지구촌 모두의 그 공통된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기후는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2050년에 지구가 막 그렇게 뜨거우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이 돼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ESG는 그 글로벌 청소년들의 이제 그 공통된 관심사다. 그래서 사실 이런 대회를 우리가 해줄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대회에 공신력이 있어가지고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은 대학교에 쉽게 들어가야 돼요. 한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도 쉽게 들어가고 또 뭐 스탠포드라든지 하버드 같은 대학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면은 이제 이 대회가 그게 되겠죠. 이제 뭐 주가가 확 올라가겠죠. 자,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린 멘토스. 예. 여러분들 이제 자격 따시고 활동을 하시면은 그린 멘토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SG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디지털 기술 활용력이 있어야 되고 이 강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청소년들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에코 퍼실리테이터라든지 뭐 이런 걸 한다.
예, 이게 이제 이 그린 멘토즈. 제가 벌써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자, 그 오늘 이제 그 창업 방법론, 디자인 띵킹. 예. 디자인, 여러분들 디자인이란 단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디자인 그러면 직감적으로 디자인이지 이렇게 하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정의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정의를 했어요. 현재 상태를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바꾸는 게 디자인이래요. 몰랐죠, 여러분들? 디자인이 정의가 이거래. 디자인 띵킹은 뭐냐? 현재 상태를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는 게 디자인 띵킹이에요. 디자인이라는 게 현재 상태를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바꾸는 게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 띵킹은 이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디자이너처럼 문제를 풀고 혁신하는 사고의 방식을 디자인 띵킹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디자이너가요, 머리 되게 좋은 사람이 디자이너가 될 수 있어요. 그쵸? 예. 디자인 하는 사람, 진짜 뭐 창의적인 사람이 디자인할 수 있죠. 여기 지금 사진에 제가 했는데, 왼쪽은 아이디어라는 회사,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죠. 좀 이따 영상이 나오는데, 아이디어라는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에서 애플의 의뢰로 만든 최초의 마우스가 바로 왼쪽 이미지고요. 오른쪽 이미지는 아이디어가 1987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 개발한 지금 현재의 투버튼 마우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디자인이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 그러면은 빠뜨릴 수 없는 회사가 바로 이 아이디어라는 회사입니다. 아이디어라는 회사. 그래서 이게 이제 디자인 업계의 맥킨지,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600명이 넘는 진짜 머리 좋은 인재들이 모인 글로벌 디자인 기업, 글로벌 혁신 기업이다. 아이디어 뒤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디자인 띵킹 그러면 이 회사 무조건 아이디어. 그래서 아이디어에서 디자인한 대표적인 작품들 한번 볼게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죠? 제일 위에 있는 게 칫솔이죠, 칫솔. 오랄비 칫솔. 예. 왼쪽 위에 있는 오랄비 칫솔인데, 저 오랄비 칫솔 손잡이가 왜 저렇게 나왔을까요? 애들이 칫솔을 양치를 할 때 보면은 애들이 꽉 잡고 하더라. 칫솔을 이렇게 주먹으로 꽉 잡고 하더라. 그래서 저렇게 칫솔 몸통이 저렇게 된 거지, 이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전거. 저건 뭘까요? 이거 한번 알아맞춘 분한테 내가. 예. 오른쪽에 있는 자전거는 뭘까요? 뭐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친환경, 물품 예?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 페달 뭐지? 페달도 있어, 페달. 네. 예, 페달도 있고 예, 물통도 있고 자전거인데 정화? 이게 바로 정수? 정수기 자전거예요. 정수기 네, 자전거. 정수. 정수기 자전거.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제 더러운 이렇게 지저분한 물을 그 길러서 자기 동네로 가는 동안에 페달을 밟으면은 이 정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국제 무슨 뭐 상 받은 디자인이에요, 이게. 응? 예, 정수기 자전거. 자, 왼쪽 밑에 있는 이 이미지는 뭐죠? 이거 뭔 것 같아요? 왼쪽 하단에 있는. 이게 뭘까요? 공기청정기요. 예, 선풍기. 아, 예, 웅진 코웨이 공기청정기입니다. 선풍기. 코웨이, 웅진은 아니죠. 코웨이. 공기청정기. 예, 요 코웨이 공기청정기 바로 아이디어에서 디자인한 겁니다. 이거 말고도 아이디어에서 디자인한 게 엄청 많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아이디어에서 한 그 영상인데, 이 영상이 꽤 길어요. 꽤 긴데, 이 영상을 한번, 이 영상은 숙제로 한번 보세요. 이게 꼭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의 내용은 어떤 뭐죠? 마트에서, 미국의 대형 마트에서 쇼핑 카트를 개발해 달라고, 디자인해 달라고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3일간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3일. 개발하는 기간은 3일이야. 3일 동안에 새로운 쇼핑 카트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쇼핑 카트. 그래서 이 디자인을 이제 이렇게 그 새로운 쇼핑 카트를 디자인하는 과정을 이제 이 영상에서 담았는데요. 되게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고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영상이 너무 기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다 보면은 오늘 수업을 마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이제 창업, 그러니까 문제 해결과 디자인 띵킹은 뭐냐? 디자이너의 감성과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합니다. 디자인적인 방법론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게 디자인 띵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외워야 돼요. 디자인 띵킹의 5단계. 이게 이제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만든 5단계인데
되게 유명한 거죠. 디자인 띵킹의 5단계. 그래서 이 디자인 띵킹의 5단계, 첫째, 공감하기, 공감. 문제가 뭔지 공감하는 거야. 공감. 두 번째는 문제의 정의. 문제가 진짜 뭐냐? 문제를 확실하게 이제 공감을 하고 나서 문제가 뭐냐는 걸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공감하고 문제. 세 번째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 내는데도 방법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공감과 문제 정의 그리고 아이디어 내는 방법까지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로토타입 만들고 또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하고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은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또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디자인 띵킹의 5단계입니다. 이 디자인 띵킹 5단계. 자, 디자인 띵킹 5단계에 대해서 이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같이 볼게요. 평소에 불편했던 일들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집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자전거를 타고 학교 가는 길이 위험하다거나 비가 올 때 길이 물에 잠기는 문제들 말이에요. 우리는 디자인 싱킹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5단계로 된 이 방법은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서 디자인 싱킹을 이해해 볼까요? 한국의 학교에서는 하루 942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1단계 공감하기. 학생들은 음식이 많이 남는 이유를 찾기 위해 일주일 동안 친구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2단계 문제 정의하기. 학생들은 보고 들은 내용을 모아 한자리에 펼쳐놓고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친구는 음식을 조금 적게 달라고 했는데 많이 줬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음식을 조금만 더 달라고 했는데 너무 적게 줬다고 했어요. 음식을 받을 때 원하는 양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 음식이 남는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조금과 다른 사람이 생각한 조금이 달랐던 거죠. 3단계 아이디어 내기. 브레인스토밍은 작은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보는 방법인데요. 학생들은 많은 아이디어를 냈고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택했습니다. 4단계 프로토타입 만들기.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것을 프로토타입을 만든다고 해요. 종이에 그림을 그려 간단히 만들어도 좋고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선택한 아이디어 중 먼저 남은 음식 무게를 재는 전자식판과 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프로토타입 식판과 앱을 주고 써보도록 했어요. 5단계 테스트 해보기.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음식의 양을 정확히 재면 음식 쓰레기가 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줄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혹은 10번째 아이디어도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실제 사용할 사람들에게 사용해보라고 하면서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수정하여 또다시 만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입 만들기, 테스트 해보기 과정을 최대한 많이 반복해보세요. 학생들은 핵심 원인을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원하는 음식의 양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 음식 쓰레기가 느는 진짜 원인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식판에 선을 그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 해보기. 학생들은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사용해보게 했어요. 놀랍게도 친구들은 받고 싶은 음식량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식판을 사용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무려 70%나 줄었어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학생들은 프로토타입의 완성도를 높여서 많은 곳에 적용했어요. 현재 이 식판은 여러 곳에서 사용되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있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디자인 싱킹 방법을 활용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답니다. 이제 우리도 디자인 싱킹 방법을 활용해 우리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디자인 띵킹 5단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저 사례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창업 경진대회에서 나왔던, 그래서 그리고 저 식판 자체가 지금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창업 캠프, 여러분들 해커톤 이런 말 아시죠? 해커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해커톤 뭐 이런 거 창업 캠프 다 같은 얘기인데요. 해커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코딩 잘하는 사람들이 막 프로그램을 하루 만에 짜고 이런 것도 해커톤이지만, 혹시 창업 경진대 이런 하루 동안의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해커톤이라고 많이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은 2024년 지역 청소년 ESG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 포스터 보이시죠? 이거 대구에서 작년에 했던 건데 아마 올해 또 있을 거예요. 2024년에 있었으니까 2025년. 근데 각 지자체마다 이게 다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이게 ESG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런 창업 프로그램 저한테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자, 디자인 띵킹의 5단계,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입 만들기, 테스트. 이 테스트에서 그 아이디어가 나쁘면은 다시 아이디어 내기, 다시 가서 또 프로토타입 다시 만들고 또 테스트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게 디자인 띵킹의 5단계다. 그다음 첫 번째 공감. 공감이 제일 중요한 공감. 네? 공감. 문제 발견을 해서 공감하기. 공감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공감하는 게 바로 공감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단계고, 가장 중요한 단계. 그리고 이 공감의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공감의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관찰하기. 두 번째 인터뷰하기. 세 번째 체험하기. 이 3가지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박윤정 선생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뭘까요? 3가지 중에. 안 들리네. 인터뷰하기. 인터뷰, 맞아요. 인터뷰하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인터뷰하기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이제 공감, 관찰하기라든지 체험하기, 이런 방법론들도 써요. 자, 우리는 인터뷰하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실습을 하게 되고요. 관찰하기, 체험하기에 대한 영상들을 볼 거예요, 오늘 시간에. 자, 이거는 토스의 창업자 이승건이라는 사람. 이 사람 서울대 치대 나왔어요. 서울대 치대 나왔는데 지금 토스가 성공해가지고 이제 수조 원의 부자가 됐죠. 수조 원 이상의 부자가 됐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성공했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그 유명한 고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관찰 프로그램을 합니다. 고스트는 유령이라는 뜻이잖아요. 유령처럼 아무 말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지켜보는, 그거를 이제 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요 영상도 긴데 제가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을 때까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초기 창업가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2가지인데요. 본인이 만들고 싶은 아이템 만들지 말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봐라 라는 겁니다. 물론 창업을 처음 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었을 거고 꼭 세상에 나왔으면 하는 어떤 서비스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결국 우리가 하려는 거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풍요를 세상에 공급하는 거지 제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향을 이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템을 선정하고 고민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결정하는 거, 고민하는 거,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2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내와 끈기, 그게 모든 것을 가른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업이 잘 된다는 거는 대부분 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창업가가 그 운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운이 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수련하고 쌓고 더 겸손해지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운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을 타고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끈기와 인내를 가지려면 왜 사업을 하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내가 돈을 열심히 많이 벌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 요소로는 절대 1년 이상 가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1,400만 명이 다운받은 간편 성능으로 유명한 토스를 만들고 있는 이승건입니다.
저는 원래 창업하기 전에는 치과 의사였는데요. 독서 모임을 하는 친구들과 이제 송년회를 하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정확히 1년 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같은 사람들과 송년회를 했었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지난 1년이 한 5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즐거운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좀 무서웠어요. 아, 인생이 굉장히 짧구나. 60년, 70년 남은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5분,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겠구나. 아, 지금부터 나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야겠다. 제가 직접 만나는 환자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보람이 됐었지만 만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전 세계인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넓은 범위의 혁신은 저는 기술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소집 해제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초기에 팀빌딩 과정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원래 치과 의사였기 때문에 모바일 서비스를 만드는 쪽에 어떤 공대 쪽 친구들이라든지 이 창업계에 아는 네트워크가 전혀 없었거든요. 스타트업 밑에 지원 기관에서 해주는 행사를 많이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초기의 팀원들은 정말 헌신적인 열정과 세상을 정말 바꿔보겠다고 하는 그런 미션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이제 창업과 관련된 행사에서들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혼자서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코파운더를 만난 게 9개월 뒤에요. 5명이 이제 창업 두 번째 해에 다 모이게 됐고요. 토스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한 4년 정도 이미 8번 정도의 아이템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런칭했었고요. 투표 솔루션도 있었고 SNS도 있었고 셀피 찍는 카메라봉, 문화 강좌 포털 같은 것도 있었고요. 토스를 하기 전의 프로덕트와 토스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앞에 했던 많은 테스트들과 실험들은 전부 다 저희가 있었으면 했던 거, 저희 팀이 원했던 거, 제가 원했던 거 이런 제품들이었고요. 토스는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거였어요.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창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됐는데요. 유튜브에서 하다 보니까 광고 많이 듣는 생각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된 이유는 계속된 실패 때문이죠. 실패를 계속하면서 더 자기 자신도 발견하고 어떻게 사업이 돼야 되는지도 절실하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빨리 내야 되는데 회사의 돈은 계속 떨어져 가고 그렇게 되면 정말 절실해지거든요. 절실해지니까 제일 중요한 것만 남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정말 중요했던 건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였지 제가 원하는 걸 만드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좀 무게감이 좀 빠지고 어깨에 힘도 빠지고 좀 겸손해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어떤 비움을 하게 되니까 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고 싶어. 그게 더 좋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연이은 실패들이 저로 하여금 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창업하고 4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의 불편함을 수집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었어요. 그전에는 맨날 저희 팀끼리 모여서 야 이런 제품 있으면 어떨까? 이런 거 어떨 것 같아? 이런 거 사업 기회가 될까 안 될까? 저희 팀 내에서만 맨날 얘기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 번 실패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서울의 각 지역으로 갔어요. 신촌, 강남, 홍대, 가락시장 이런 데를 가면서 그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저희 팀에서는 그거를 고스트 프로토콜이라고 불렀는데 전부 다 흩어져서 사람들만 관찰하고 다니고 맨날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사람들 관찰한 기록들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모여서 사람들은 이러고 살더라.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 그래서 난 이런 아이템을 생각하게 됐다. 이런 기간을 무려 3개월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3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100여 개의 아이템을 가지게 됐고 그 아이템 중에서 6번째로 트라이를 한 게 토스 서비스거든요. 토스를 런칭할 당시에는 정말 회사의 돈이 3-4개월치밖에 없었어요. 또 토스를 런칭할 때 대기업에서 완전히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잘 아는 투자자를 통해서 건네드릴 수 있었어요. 규제 문제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런칭한다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정부 당국에서 갑작스럽게 금지시킨다거나 막아버릴 수도 있다 이런 사실 생각도 있었고요. 이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 사실은 $1,000,000 이상의 돈은 자본금으로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아이템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희는 8개의 아이템을 실패하면서 정부에서 금지당해도 되니까 뭐라도 하나 성공하는 서비스를 하나만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해보자. 설사 대기업과 붙어서 지더라도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도전이고 우리 팀이 얼마나 알려지겠냐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볼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나 다른 아이템들이 있었다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정말로 절실했고 분명히 고객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를 하게 됐었고요. 처음에 서비스를 만들 때는 사실은 앱 서비스인데 모바일 앱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또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모바일 앱을 바로 만들지 않고요. 그냥 서비스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부터 만들었어요. 제가 디자인. 자, 여러분, 도 뒤에 좀 더 있지만은 이 공감, 이 토스의 공감, 토스 이승건 대표가 한 고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공감 프로그램. 자, 4년간 계속해서 실패를 하다가 결국 깨달은 게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걸 만들지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사람들이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거를 이제 공감하기 위해서 입 닫고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이제 열심히 경청을 했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죠. 관찰을 했다는 거죠.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관찰만 하고 다녔다. 그래서 이 디자인 띵킹 공감이라는 그 방법론에서 관찰하기 가장 유명한 디자인을 스타일이고요. 했고요, 웹사이트. 자, 두 번째는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자, 인터뷰. 인터뷰는 이제 요즘 인터뷰를 제일 많이 하죠. 사람들이 인터뷰. 그래서 보통 논문 쓴다든지 사업계획 쓸 때 인터뷰 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점수를 잘 받아요. 그래서 인터뷰 요즘 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클로버 노트라든지 다글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정리를 다 해줘요. 여러분 다 아시죠? 클로버 노트.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항상 어디 가면은 클로버 노트 딱 해서 쫙 있잖아요. 그럼 클로버 노트 했던 거를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링크를 그대로 주면은 챗GPT가 이해를 못해요. 다운로드 받아서 글로 변환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 파일을 이제 업로드해서 정리를 해달라 그러면은 몇 시간짜리도 잘 정리해줘요. 물론 이제 클로버 노트 자체에도 AI 그 메모라이즈, 서머라이즈 기능이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정리를 잘 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는 방법, 설문이라고 하죠. 설문조사는 이 사업계획 쓸 때 대단히 중요한 파트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창업 그 해커톤이라든지 이런 ESG 문제 해결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그 인터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그리고 이제 공감의 두 번째 단계로 이제 공감하는 방법론에서 이제 이렇게 몰입이라는 게 있어요. 몰입은 요거는 이제 패트리샤 무어라는 디자이너가 노인들의 어떤 그런 거를 직접 느끼려고 직접 스스로 노인 행세를 하면서 노인처럼 꾸며가지고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어떤 노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한 게 뭔가 이런 걸 했다는 건데 그래서 탄생한 게 유니버셜 디자인. 저는 소리 나는 주전자 있잖아요. 저런 것도 유니버셜 디자인인데 요것도 시간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 영상을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 첫 번째 디자인 띵킹 문제 해결 방법의 첫 번째 단계 공감에서 공감하기 방법이 일단은 관찰, 인터뷰 그리고 몰입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감을 하는 거야. 문제가 뭔지 공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공감을 통해서 얻어진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뭐냐? 이거를 이제 하는 게 문제 정의죠. 문제 정의를 잘해야 돼요. 공감을 통해 발견된 문제를 누가 무엇을 why 이 문제 정의문을 작성해서 이제 why가 제일 중요하죠. 왜 정의 define.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문제의 정의죠. 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문제는 이제 기대와 현상과의 차이죠. 문제는 기대와 현상과의 차이인데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문제의 원인을 파고들어서 제대로 알아야만 해결책이 제대로 된 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영상은 같이 보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아주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있습니다. 문제 하나를 풀어보자.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작곡가는 누구인가? 바흐. 그러면 음악의 어머니는? 아마 핸델이라고 답할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하면 말문이 막혀버릴 것이다. 바로 왜라는 질문이다. 왜 음악의 아버지가 바흐고 어머니는 핸델이라고 알려진 걸까? 심지어 나에게 핸델이 여자라서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답과 암기에 익숙한 우리, 왜라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국적 기업들 중 창의성을 가장 강조하는 곳으로 꼽히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 도요타. 도요타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 중 5Y 기법이 있었다. 어떤 일이든 5번은 왜냐고 물어야 한다는 뜻. 예를 들어 자동차 생산 라인이 갑자기 멈췄을 때 도요타 임직원들은 묻는다. 기계가 멈춘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전력 과부하로 인해 전원 퓨즈가 끊어졌다라는 1차 답을 얻었다. 이 경우 단지 전원 퓨즈만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도요타 직원들은 두 번째 질문을 한다. 왜 전력 과부하가 발생했을까? 원인을 찾아보니 기계 작동을 담당하는 축의 베어링이 뻑뻑해졌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에도 베어링만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 번째 질문을 한다. 왜 베어링이 뻑뻑해졌을까? 이렇게 4번, 5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윤활유 펌프에 문제가 있었고 먼지가 많이 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단순히 전원 퓨즈만 교체했다면 얼마 못 가 또 고장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 도요타는 5Y 기법을 통해 근원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적용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의 대리석이 심하게 부식되는 일이 발생했다. 기념관을 방문한 사람들은 관리 부실로 인한 훼손이라고 민원을 제기했고 기념관의 이미지는 날로 악화되어 갔다. 기념관장은 대리석 보수 작업을 하려 했으나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때 컨설팅 전문가는 그에게 5Y를 제안했다. 첫 번째 Y. 왜 대리석들이 저렇게 빨리 부식되는 걸까? 이유는 간단했다. 대리석을 세제를 사용해 자주 씻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Y. 그렇다면 왜 세제로 대리석을 닦는 걸까? 답은 기념관에 유독 비둘기가 많고 그것들의 배설물이 많기 때문이었다. 왜 비둘기가 많은 걸까? 기념관에 비둘기의 먹잇감인 거미가 많기 때문이었다. 왜 기념관에 거미가 많을까? 이유는 해가 지기 전 주변보다 전등을 먼저 켜서 거미 먹이인 나방이 불빛을 보고 많이 몰려들기 때문이었다. 왜 해가 지기 전에 전등을 주변보다 먼저 켜는 걸까? 이유는 기념관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기 때문이다. 결국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은 불을 켜는 직원들의 퇴근 시간을 조금 늦춤으로써 대리석의 부식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렇듯 왜라는 질문은 피상적인 질문을 넘어 보다 근원적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 5Y 기법을 실생활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팁을 소개한다. 첫째, 통제가 가능한 것들로만 대답해야 한다. 무조건 왜만 외치면 안 된다.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만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왜 나는 키가 작은 것일까? 라는 질문은 더 키가 클 가능성이 없는 성인의 경우 의미가 없는 질문이다. 둘째, 근거가 있고 검증이 가능한 사실만을 가지고 대답해야 한다. 직원들이 왜 회사에 불만이 많은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직원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는 동종업계의 급여 수준이 우리 회사보다 10% 높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이 더 낫다. 셋째, 더 이상 왜라고 질문할 수 없을 때까지 질문하는 것이 궁극적인 5Y의 목표이다. 5번의 질문으로도 답변이 부족하다면 6번, 7번 더 질문하라. 이것이 우리가 5Y를 통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이다. 자, 여러분, 영상이 되게 재밌죠?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저렇게 부식이 되는 거에 대해서 대리석을 교체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파고들다 보니까 직원들이 퇴근할 때 미리 불을 켜고 퇴근을 해버리는 거야. 그 영상에 쪼만하게 나와 있잖아요. 야근 수당이 대리석 교체 비용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든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늦게 퇴근하든지 아니면은 뭐 불을 그렇죠. 직원들 좀 더 늦게 퇴근하면서 그때 이제 불을 켰다. 자, 이런 거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정의, 그 문제를 이제 왜,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문제 정의문, 문제 정의문, 문제를 정의하는 센텐스란 뜻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디자인 챌린지라고 합니다. 디자인 챌린지, 도전 과제라는 거죠. 디자인 थि킹의 도전 과제. 그래서 문제 정의문의 디자인 챌린지는 문제 정의문의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고객 또는 소비자 또는 누군가가 뭐뭐뭐뭐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직장 여성들이 마스크를 잊지 않고 출근하도록 우리가 뭐 방법을 만들 수 있을까? 마스크 알람 시스템이 좀 웃긴데,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게 이제 문제 정의, 문제 정의문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디자인 챌린지, 문제 정의문. 그래서 자, 디자인 챌린지 사례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면 가격이 싸고 전기가 불안정한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디자인 챌린지. 그래서 이 디자인 챌린지에 대해서 제임스 로버츠라는 이 친구가 이제 요 인큐베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기 팽창식 튜브 배터리로 24시간 작동하는, 가격이 기존 인큐베이터의 1%밖에 안 돼. 기존 인큐베이터는 45,000달러인데 400달러밖에 안 해. 그래가지고 2017년 메디테크 이노베이터 엑셀러레이터 컴피티션이라는 대회에서 파이널리스트 최종 우승을 한 거예요. 최종 우승을 해서 돈도 뭐 얼마를 받았다? 돈도 63만 파운드를 시드 라운딩에서 돈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개발한 이 친구가. 자, 이런 게 이제 디자인 챌린지죠. 어떻게 하면은 전기가 불안정한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가격이 싸면서도.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디자인 챌린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문제 정의 전에는 수많은 이제 유엔 기구 봉사 단체들이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화장실을 지어주는 거예요. 비싼 화장실을 갖고 가서 만들어줘요. 화장실을 만들어주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화장실을 쓰질 않는 거예요. 쓰질 않고 아무 데서나 똥을 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답이 뭐냐?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배설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되어 그로 인해서 건강에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 사람이 그 아프리카 주민들한테 함부로 똥 싸면 안 돼. 이거 이제 지금 교육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듣겠다라는 거죠.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제의 정의에 있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객 페르소나라는 거예요. 페르소나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마스크란 뜻이에요. 마스크.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연극 배우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썼는데 거기서 이제 페르소나란 말이 나왔죠. 페르소나. 그래서 페르소나는 고객의 그 니즈, 목표, 동기, 행동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인물을 설정하는 게 페르소나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고객 페르소나를 이제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SNS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의 페르소나는 뭔지 그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의 타겟은 누군지. 자, 우리의 타겟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ESG 이 교육을 할 때 이 ESG 교육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타겟은 누구인가요? 뭐 진로부장 아니면 뭐 또 뭐 교감 선생님 아니면 또 뭐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겠죠, 그죠? 그런 분들이 고객이야. 그럼 그 고객 페르소나에 대해서 그럼 이런 사람들 대충 어떤 사람들인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고객 페르소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페르소나 이렇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제 고객 페르소나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과제가. 그리고 고객 여정 지도라는 것도 있어요. 고객 여정 지도. 고객 여정 지도는 뭐냐?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시각한 그래프를 고객 여정 지도라 하는 거예요. 고객이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와 만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을 분석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툴이다. 그래서 고객 여정 지도라는 걸 쓰는데요. 자,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단계로 아이디어 도출. 그래서 아이디어 도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네. 자,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에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법. 고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낼 것.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지대할 것. 그리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것. 그리고 비판하거나 논쟁하지 말 것. 아이디어를 낼 때 하는 방법론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을 제가 어디서 찾았는데요. 예, 요게 이제 뭐 체크리스트, 마인드맵, 그 다음에 뭐 서베이, 고던 카탈로그 6 해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벤치마킹,
자,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가?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모두 아이디어 생각해볼까? 기획 컨셉이 정해지면 아이디어를 확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컨셉을 토대로 무조건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한 여러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사전적 의미는 브레인을 써서 문제에 스토밍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의 제1원칙은 어떠한 주제에 대해 가급적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이디어의 질은 양에 비례한다는 사고가 바탕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5가지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첫 번째 비법, 아이디어의 양을 중요시한다. 아이디어의 질은 양에 비례합니다.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100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는 10개를 넘기기 힘듭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두 번째 비법,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든다. 딱딱한 회의실과 무거운 분위기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새롭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직원들은 더 편하게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고 편안하게 교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상이 떠오른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아이디어를 내는 세 번째 비법, 아이디어를 조합한다. 아이디어 벤치마킹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고 아이디어를 혼합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훈련을 해보세요. 아이디어를 내는 네 번째 비법, 비판하지 않는다.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이건 좀 별로인데?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끝날 때까지 좋고 나쁨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약이나 터부를 배제하고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제시한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아이디어와 조합하면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절대로 팀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디어를 내는 다섯 번째 비법, 아이디어는 공공의 것이다. 아이디어와 개인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높은 직책에 따라서만 결정되면 안 되며 모든 아이디어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팀의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좋은 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한 사람에게 종속되거나 소유되지 않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5가지 원칙을 모두가 다시 인지하도록 하세요. 이 5가지 원칙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수업을 하는데,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봐. 근데 되게 이제 문제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경우에 한번 어떻게 해결해보자. 그래서 주제를 주죠. 몇 가지, 5가지, 10가지 주제를 줍니다. 그럼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문제 해결, 문제 정의하고 문제를 하는데, 그럼 이제 각자 팀을 짜잖아요. 팀을 짜가지고 팀 구호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CEO도 뽑고, CTO도 뽑고, CFO도 뽑고, 이렇게 뽑습니다. 역할 뽑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라 그러는 데 있잖아요. 좀 전에 우리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 영상을 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디어를 내라 그러면은요, 안 내요. 한 5명, 3명, 4명, 5명이다. 5명이 한 팀이다. 아이디어를 내라면은, 나처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얘기하고, 나머지 한 2~3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듣기만 듣고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브레인스토밍이 안 되는 거지.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는데 스토밍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이 나머지 것들이에요. 마인드맵 쓰는 거 말하는 것보다 쓰는 거지, 쓰는 거. 브레인 라이팅도 쓰는 거, 이게 쓰는 거. 스캔퍼도 어떤 기본 아이디어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을 나는 이 나머지 방법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캔퍼. 스캔퍼는 패턴이 7가지가 있어요. 방법 7가지 있어. 하나는 대체. 이것과 대체되는 게 뭐 있나? 또 하나는 조합, 결합시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 적용하는 거.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변경이나 확대나 축소. 그 이제 얘가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용도를 쓸 수 있을까? 또 여기서 없애면 어떻게 될까? 뭐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 7가지 패턴이 있어요.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7가지 패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되게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면요, 챗GPT를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챗GPT 위력이 나오는 거야.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어. 그럼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7가지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이 7가지도 아니지 뭐 변경, 확대, 축소까지 하면은 재배치, 거꾸로 이렇게 하면은 10가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 어떤 아이디어를 챗GPT한테 주고 이 아이디어를 다른 관점으로 뭐 만들어 달라. 다른 또 이 아이디어를 무엇과 조합해서 만들어 달라.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스탬퍼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탬퍼 기법 이 7가지 패턴을 알아놓으시는 게 좋겠죠. 물론 뭐 챗GPT가 스탬퍼 기법 잘 알아요. 그래서 스탬퍼 기법에 따라서 스탬퍼 기법의 7가지 변화의 패턴에 따라서 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 스탬퍼 기법의 7가지 변화의 패턴에 따라서 다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그놈이 또 쫙 만들어주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죠? 스탬퍼 기법이라는 게 이런 거다. 어떤 아이디어를 대체하거나 결합하거나 뭐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리버스하거나 이런 게 스탬퍼 기법이다라는 거죠. 이게 지식이 중요한 거야. 지식이 있어야 챗GPT한테 시키지. 이렇게 스탬퍼 기법 7가지 패턴으로 이 아이디어를 다시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탬퍼 기법에 대한 영상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츠 디자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창조적인 발상을 하시나요? 대부분 특별한 아이디어는 특별한 영감이 떠오를 때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좋은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데요. 오늘은 스탬퍼 기법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탬퍼 기법은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하나로 오스본의 체크리스트를 에이버리 7개의 특징으로 재구성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이미 존재하는 제품이나 개념에 더하거나 수정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기법인데요. 그래서 비교적 쉽게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탬퍼의 7가지 중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하기입니다. 다른 누구, 다른 무엇, 다른 재료, 다른 에너지, 다른 방법 등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다른 것으로 대체해보는 것입니다. BMW의 컨셉카 지나의 경우 외관을 금속이 아닌 특수천으로 대체하여 유기적이고 가변적인 독특한 자동차를 탄생시켰습니다. 천 소재의 유기적인 특성 때문에 자동차가 마치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스타벅스의 경우 빨대를 종이로 만들어 환경을 개선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 조합하기입니다. 소재의 혼합, 기능의 혼합, 색의 혼합, 목적의 혼합 등 고유한 특성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특성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블릿이지만 키보드를 결합하면 노트북으로 쓸 수 있는 서피스북이나 포크와 스푼을 결합한 포크 스푼, 그리고 스마트폰에 모니터를 연결하면 PC처럼 활용할 수 있는 덱스 시스템이 좋은 예입니다. 세 번째는 응용하기입니다. 어떤 것을 다른 목적과 조건에 맞게 응용하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모방하는 개념인데요.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조나단 아이브는 디터람스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아이팟과 아이맥을 디자인하였습니다. 또한 후사카와는 CD가 도는 모습이 환풍기가 연상되어 환풍기 모양의 CD 플레이어를 디자인하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러한 응용은 단순하지만 참신한 반향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는 수정, 확대, 축소입니다. 기존의 형태나 개념에서 확대, 축소, 수정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맥의 크기를 최소화시킨 것이 맥 미니입니다. 또한 다양한 공구를 축소시킨 것이 맥가이버 칼이죠. 이렇게 크기의 변화를 준 것만으로 새로운 제품이 탄생합니다. 다섯 번째는 용도의 전환입니다. 원래의 사용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보는 것입니다. 베이킹 파우더의 경우 빵을 만들 때 쓰는 첨가물이지만 청소 세제로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거하기입니다. 부품 수를 줄이거나 압축 대체하는 방법으로 구성하고 있는 일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10년 전 휴대폰의 경우 수신 안테나가 돌출되어 있었는데요. 요즘엔 스마트폰의 하우징을 금속으로 만들어 하우징 자체가 안테나 역할을 하여 안테나가 삭제되었습니다. 무선 마우스나 키보드도 블루투스 모듈을 적용하여 선없이 깔끔하게 제품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역발상입니다. 구조나 위치, 역할 순서를 반대로 하거나 재배열하여 다른 각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이슨의 경우 선풍기의 팬을 몸통으로 재배열하여 날개 없는 유일무이한 선풍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먼지 주머니가 없는 청소기도 만들었죠. 이렇듯 구조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참신하고 재미있는 제품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이번 시간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오스본의 스캠퍼 기법을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츠 디자인은 로봇 디자인 전문 자, 스캠프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회사인 주식회사 이츠 디자인 저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좋겠네요. 그죠? 나머지 영상들도. 자, 그래서 그 스캠프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브레인 라이팅.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왜냐하면 말하라 하면은 잘 안 해. 그래서 쓰면은 이제 젠보드라는 거는 그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램 이름이 젠보드인데 더 이상 이제 서비스 되지 않고 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화이트보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2개를 적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또 거기에다가 2개. 이게 이제 디자인 뭐라 그러지? 이게 릴레이 이렇게. 그래서 팀원 1이 이렇게 2개를 쓰면은 팀원 2가 또 이렇게 밑에 쓰고 밑에 쓰고 밑에 쓰고. 그럼 팀원 2가 이제 또 아이디어를 쓰면은 또 팀원 3, 팀원 4 이런 식으로 디자인 릴레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써서 이제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거죠. 쓰면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브레인 라이팅 예시 첫 사람이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그림이 케이스에 있으면 좋겠다. 이 휴대폰에 대한 거네요. 무선 이어폰, 배터리가 부족하면 주기적으로 진동이 울리는 케이스. 그러면은 이제 팀원 2가 그림 표시를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동에 대해서도 이어폰 자체에서 울리게 한다. 팀 3이 그림을 번개 모양으로 구체화라는 걸 이제 번개, 진동을 이제 짧게 3번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꾸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문제 정의문이 어떻게 하면 무선 이어폰의 배터리 잔량을 쉽게 확인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에게 직관적으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게 할 수 있어. 이거 되게 좋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기 브레인 라이팅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아이디어 릴레이, 브레인 라이팅.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브레인 라이팅이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하고 브레인 라이팅은 이제 이렇게 특징이 글쓰기를 통해서 발산하는 아이디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별로 안 나와. 실제로 해보면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 이거 봐. 활발한 인물에서 발언권이 독점된다. 한 놈만 떠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정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뭐 목소리 큰 사람 쪽으로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쓰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쓰기를 하면은 좀 보면은 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해보니까 브레인 라이팅이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인드맵. 제가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인공지능 활용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마인드맵이에요. 마인드맵은 계획을 하기 위해서도 되고 메모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도 마인드맵이 정말 좋아요. 마인드맵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디에 쓰느냐? 독서 노트라든지 지식의 정리라든지 특히 자격증 시험이나 입시를 앞두고 이 마인드맵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마인드맵 손으로 했지만 지금은 다 앱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날 때마다 다시 열어가지고 수정할 수 있어요. 수정. 그러면은 그 어떤 거를 다시 열어서 수정을 하는 게 바로 기억을 기억을 다시 자꾸 인출하는 거야. 기억을 다시 인출하면 그게 바로 장기 기억이 된다. 단기 기억을 자꾸 인출을 하면 그게 장기 기억이 되는 거죠. 자꾸 인출해서 외운다는 얘기죠. 외운다는 얘기. 자, 그래서 마인드맵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그 마인드맵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이제 마인드맵 그 하나 제가 예시를 든 거예요. 디자인 챌린지가 문제 정의문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창업 아이디어를 마인드맵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문제 정의는 뭐냐? 어떻게 하면은 베트남 애가 한국인들과 친해지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공부도 잘 못하고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얘들을 쉽게 한국 사람들하고 소통하게 할 수 있는 뭘 만들어 볼까? 이게 이제 디자인 챌린지야.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이제 이렇게 했어. 문제 해결하는 이런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자, 이런 걸 트리 구조라 그러죠.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인드맵 프로그램 엄청 많은데 저는 이렇게 영상을 많이 뒤져 보니까
엑스마인드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마인드를 추천하는데 마인드맵 프로그램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고요. 이 엑스마인드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찾아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엑스마인드 강의를 맡은 이수민입니다. 이수민. 이 강의의 목적은 엑스마인드의 간단한 활용법을 알아보는 것으로 사전 준비로는 자, 그래서 요 영상은 내가 막 엑스마인드 설명하는 영상 많이 이렇게 여러 개 봤는데 요게 제일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엑스마인드. 오늘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까 엑스마인드 마인드맵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들 이번 강의 들은 본전을 뽑습니다. 예, 마인드맵 하나만 잘해도. 예,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고요. 엑스마인드 설치가 필요하지.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아까 이제 브레인스토밍 먼저 설명드렸죠. 그리고 브레인 라이팅, 스캠퍼 기법 설명드렸죠. 그리고 브레인 라이팅 설명드렸죠. 그리고 마인드맵 설명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크레이지 아이디어. 이런 것도 있어요. 크레이지 아이디어. 크레이지 아이디어는 뭐냐? 완전 골 때리는 얘기를 하나 탁 하는 거야. 아이디어 하나를. 이렇게. 이게 크레이지 아이디어, 크레이지 아이디어. 정말로 이게 미친 생각을 하나 이제 탁 하고, 그 다음에, 팀원들이 이 미친 아이디어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 그 긍정적인 면을 이제 쓰는 거야. 미친 아이디어를, 크레이지 아이디어를 하나 하고, 뭐, 미친 아이디어 이런 거지. 매일 아침에 애들이 학교에 등교하면은 댄스 파티를 하자. 응? 댄스 파티를 하자. 이게 미친 아이디어. 그러면 그 댄스 파티의 긍정적인 면을 쓰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응? 애들 뭐, 학교 오기 즐거워진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그리고 이 크레이지 아이디어를 보완하는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뇌적 접근말, 크레이지 아이디어, 그러니까 크레이지 아이디어라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챗GPT 이용하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아이디에이션에 있어서 정말 가장 우리의 그 훌륭한 동반자는 누구? 팀원은 누구야? 챗GPT야. 챗GPT가 가장 좋은 팀원이에요. 자, 그래서 크레이지 아이디어를 크레이지 아이디어 이게 이제 아이디어예요. 자, 디자인 챌린지 뭐라 그랬죠? 문제 정의문을 디자인 챌린지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편의점 알바생이 늦은 시간, 취객, 술 취한 손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할까? 그래서 크레이지 아이디어는 뭐야? 전기 충격기와 같은 호신용품을 구매해준다. 서랍 안에. 이게 크레이지 아이디어예요. 이 크레이지 아이디어에 대해, 뭐 그렇게 크레이지 아이디어는 아닌데, 긍정적인 면은 취객으로부터 술 취한 사람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취객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이런 게 긍정적인 면이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면을 감안한 스마트 아이디어는 뭐냐? 투명한 판, 아크릴 판 같은 거를 해서 취객이 못 넘어오게. 편의점 요즘 다 그렇게 됐죠. 가스건을 구비한다. 경비견, 개를 배치한다. 이건 스마트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거는 크레이지 아이디어 같은데. 하여간 이제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내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면, 그 다음에 스마트한 아이디어. 어쨌든 자, 여기 읽어보세요. 여기 재밌어요. 이게 바로 크레이지 아이디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여기 보세요. 브레인 라이팅과 다른 거를 섞어서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이게 스캠퍼 같은 기법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브레인 라이팅과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스캠퍼 이렇게 섞어 쓰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디자인 챌린지 문이 뭐죠? 문제를 던지는 거죠. 문제를 던지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이나 브레인 라이팅에서 아이디어를 막 쓰고 스캠퍼 같은 방법을 쓰면 제일 좋아요. 스캠퍼를 챗GPT 시켜가지고 스캠퍼로 아이디어를 막 무한히 많은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조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아이디어 한 100개 중에 10개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거지. 1, 2, 3, 4, 5, 6, 7, 8, 9, 10 10개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최종 뭐 2-3개를 하는데 이제 의사결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 기준 2가지. 그래서 가격이 싸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접근하기 쉬워야 되는 어떤 결정 기준이 있을 거예요. 원래 그 기준에 따라서
양쪽 다 두 기준에 다 합당한 거, 뭐 당연한 거죠. 그런 걸 뽑아야겠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젠보드 말고 이제 피그잼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오늘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제가 이거 막 바로 수업 끝나자마자 제가 요거는 따로 지금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수업 끝나자마자 제가 그 카페에다 올릴 테니까 그리고 지난번 수업 영상 또 이번 수업 영상은 제가 주말에 이렇게 해서 올리고, 왜냐하면 영상 편집도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게 내보내기가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러니까 내보내기 때문에 이게 중도에 또 이렇게 내보내다가 뭐 딴짓하면은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보내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많이 잡혀서 아직까지 지난 영상 못 올렸는데, 어쨌든 요것도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마인드맵 사용법, 그다음에 젠보드 말고 이제는 피그잼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문제 해결 창업 선생님이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쌤GPT입니다.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구글에서 만든 젠보드가 이제 2024년을 끝으로 서비스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영상을 보시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4분면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 10개 아이디어 중에 문제 해결 기준에 있어서 양쪽 다 높은 거 아이디어 3개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1번 아이디어는 뭐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점수 주는 아이디어는 뭐고, 그 내용은 뭐다? 두 번째는 뭐고, 뭐다? 세 번째는 뭐고, 뭐다? 그러면 이제 요게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그 다음번에 뭐 어떻게 해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는 거죠. 프로토타입.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자, 예. 제가 후딱후딱 넘어가다 보니까 오늘 내용이 이제 다 우리가 이제 그걸 했는데, 영상 뭐 다 안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창업 또는 문제 해결 캠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인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디자인 띵킹 5단계라고 했죠. 디자인 띵킹 5단계. 자, 문제를 정의하는 거. 문제 정의하고 관찰이 아니지. 공감. 미안합니다. 공감.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의 방법으로 관찰, 설문, 그리고 몰입, 이 3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구나. 이거 문제구나라는 게 공감이에요. 이게 문제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가라는 것을 정의하는 게 거의 문제 정의라는 거지. 문제 정의. 우리가 문제 정의를 하는데 why, 이거 많이 써서 5why.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문제 정의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고객 페르소나. 우리의 고객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고객 정의, 고객 페르소나. 그리고 또 고객 여정 지도. 이런 정말 생소한 개념을 오늘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문제를 공감했어.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야. 디자인 챌린지, 문제 제기문.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지. 이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에서 가장 우리의 든든한 팀원이 누구라고요? 챗GPT. 챗GPT한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아이디어 나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스탬프 기법으로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 팍 나옵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으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죠. 그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이제 제일 괜찮은 거를 고르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디자인 띵킹. 디자인 띵킹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보통 디자인 띵킹 수업을 한 15회 정도 합니다. 15회. 15회 하는 디자인 띵킹 수업을 제가 2번 만에 이제 지금 하려니까 굉장히 임팩트한 거죠. 근데 15번 들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15번 하다 보면은 뭐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 근데 여러분도 오늘 이제 외워야 되는 거 하나, 디자인 띵킹의 5단계는 외우셔야 돼요. 5단계. 자,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발상하기, 프로토타입 만들기, 테스트하기. 그래서 테스트 해보고 시원찮아. 그럼 아이디어를 다시 내. 아까 그 어떤 영상, 식판 영상에서 나왔죠? 해봤더니, 처음에 앱을 만들어봤더니, 시원찮아. 그래서 다시 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 게 뭐죠? 식판에 금이 있어. 그 금이, 그게 뭐 무슨 식판이라더라?
지금 엄청 보급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 띵킹의 5단계 중에 자, 공감하기, 그리고 문제 정의하기, 그리고 아이디에이션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프로토타입 만들기와 테스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업 캠프 실전, 그러면은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도를 할 건가? 창업 캠프 실전, 특히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GPT를 활용한 창업 캠프 실전,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